또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전에 너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보수적이고 좀 비관적인 얘기를 들어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표정 하나 안 변하면서 저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셔서 네. 예, 리세션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그러니까. 공포를 조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 뭐 뉴욕 증시는 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전강 일단 후약이었다고 보겠고요. 네. 지난주 워낙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뭐 반발 매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땐 지난주 좀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셔도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나 리비안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빅테크와 관련된 IT 기업들도 일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장도 요즘 우리 장에 보면은 저 뭡니까 로봇이나 AI 2차 전지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장이. 그러게요. 근데 또 이렇게 대형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막 지긋지긋해 하시고. 소외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갖고 있는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한데 우리 장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건 환율이었고 네. 환율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환율이 오르는 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크게 지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여기에 좀 덧붙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관 중심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가 많이 매물을 던지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는 계속해서 약세 지금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2,400선에 나름의 지금 근접해 있긴 한데요. 여튼 2월달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과 나름대로 좀 동조화되면서 잘 버텨왔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개인적인 바람은 2,400선 여기를 좀 그래도 지지받고 끝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살짝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오늘 2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3월달 앞두고 있으니까 한 달 좀 리뷰해 보면서 3월 전망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일단 3월달 저는 증시 자체도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1월달에 워낙에 급격히 올라온 이후에 저는 2월달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는데요. 네. 제가 보수적으로 본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약간 뒤늦게 좀 하락폭이 나오면서 3월달 초반에 그러니까 3월 월간으로 봤을 때는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개인적으로는 3월달 월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월간 전반기에는 좀 약했다가 후반으로 오면서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네.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3월, 4월 제가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월 말로 가면서 시장이 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다시 얘기해 보면은 월간 초반에는 좀 약한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에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테마 장세가 지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분위기는 시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이 공매도 이슈도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밈 주식이 딴 거였습니까? 공매도 한번 때릴 만하다 싶어서 때렸다가 그 막 개인 투자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그야말로 폭망한 게 밈 주식 현상이었는데 지금 우리 코스닥 쪽에 살짝 공매도가 늘어난다고요? 일단은 뭐 코스닥이 네. 코스피보다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좀 공매도도 여기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공매도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지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일각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오르지 않았고 지수도 안 올랐는데 개별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좀 공매도들이 또 타겟팅돼서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일부 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을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ST큐브라든지 좀 일부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공매도 세력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게 2월달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신 에코프로 같은 그쪽에 공매도 세력이 타겟팅이 되었다 그 말씀은 그쪽에 공매도를 갖다가
쳤던 세력들이 오히려 지금 쇼스키를 당했다 그 말씀인가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이 진 거죠. 진 거다. 예, 그래서 그럼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그게 네네. 단순한 매수세라기보다는 뭔가 이 손절 매수 같은 게 느껴져요 보면은 치고 올라간 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이제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시기가 와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중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냐면 수급을 잘 보시면은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수가 떨어지거나 오거나 관계없이 매수하는 흐름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결국에 네. 뭐냐면 결국 이쪽은 계속 올해도 실적 좋아지고 내년도도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가치가 오르는 만큼 이들 종목들이 올라야 된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그 매수 세력이 계속해서 이 두 개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화 연결해서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어제 코스피가 또 2,380선까지 밀려났다가 2,400선 회복이 됐는데 뭔가 좀 불안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오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은 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더 보여지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세로 마감된 점이고 역외 환율도 내림세를 보이며 금일 국내 증시도 초반 강세 출발은 하겠지만 뭐 여전히 이제 추가 상승세로 연결하기에는 새로운 호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중에 상승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는 정강 후중에 가까운 모습이 전망이 됩니다. 아, 네. 네. 자, 시장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도 이제 개별 이슈로 이제 이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을 또 이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우리 대표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환율이 1,320원대까지 오르면서 대형 주도주가 아직은 좀 부재한 상태로 좀 보이고요. 금일도 강세 테마주들 순환매와 함께 관련주 내에서 숨겨진 종목 찾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일 첫 번째로 눈여겨볼 종목은 이제 전기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MS 오토텍과 센트럴 모텍입니다. 전일 테슬라가 유럽 기가팩토리에서 예정보다 3주나 앞당겨서 일주일에 4,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인 피스커가 올봄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둔 업종은 이제 저출산 관련주 중인데요.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입니다. 3월 달에 이제 중순에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이고 3월 중국 양회에서도 중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논하고 부양책과 함께 관련 정책 제시 기대감이 테마주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은 또 휴일인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네, 일단 뭐 3월에 발표될 미국의 CPI 발표나 FOMC 회의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강도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 이번 주말에 이제 다행히도 3월에 중국 양회가 열리게 되고 그 전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하락을 제한해주면서 박스권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일은 미국 증시 반등 마감 덕에 초반 강세 출발은 하겠지만 뭐 장중 조정과 상승세 유지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매수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마별 순환 강세를 반복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 금일도 조금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지금 0.2%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2,409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네요. 어제 장중에 2,383포인트 선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2,400선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78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68,800원 지금 예상 체결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3%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15,000원. SK하이닉스도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7,000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화학이 0.4%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 SDI는 이 가운데 0.4% 하락이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현대차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0.96%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7%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이미 4.7% 강세를 나타낸 데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16만 8천 원으로 지금 호가에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LNF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죠. LNF 호가 흐름 좋습니다. 2% 강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4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만 4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4,200원. HLB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SM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0.7% 지금 호가에서는 상승이 예상되네요. 76,700원. 오스테미 플란트는 보합 예상됩니다. 자,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계속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2월달 사실 순환매 또 테마주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어제 또 강세를 나타냈던 그런 섹터라든지 종목을 좀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어제 가장 크게 눈에 띄었던 종목은 그 세아 이제 그룹주들이 좀 주가 강했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아 베스트힐 지주, 세아 홀딩스, 세아 특수강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떤 언론 보도가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정적인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하고 특수 합금 관련돼서 공급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된 거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계약 기간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이 현재 교섭 중에 있고 잘하면 올해 연말 정도면은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세아와 관련된 그룹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정확하게는 세아 창원 특수강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세아 베스트힐 주주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아 베스트힐 지주의 모회사는 또 세아 홀딩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이라도 이게 공급 계약이 맺어진다 그러면 실적에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세아 베스트힐 주주, 세아 홀딩스 사실 이 두 개 기업인데 어제는 일단 세아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사실은 연관성은 없지만 이제 관계성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테마성으로 일단 올랐고요. 요거는 향후에 회사에서 정확하게 공급 계약 규모가 크면 공시를 할 거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보도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는데요. 어제 제가 보고서 내용 중에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꼈었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하는 보고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목표 주가가 대략 한 3만 5천 원 정도 제시했었는데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10만 원으로 지금 급격히 올렸습니다. 물론 이 주가를 넘어선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표 주가를 대거 올렸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이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이 커지면서 개별 기업들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고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 보여줬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제 목표주가 상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에 좋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두산이라고 하는 이제 지주사인데요. 두산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라고는 역시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올해 IPO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어제 또 주말간에 전해지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올랐었던 게 어제 특징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갑자기 또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큐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아이큐어는 시장에서는 치매 치료제 관련된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동사가 그 붙이는 이제 치매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도네페지 패치제라고 부릅니다. 요거 라이센스 한다라는 계약을 했다. 라이센스 한다는 계약 공시 이걸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지역과 계약 규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공시가 되다 보니까 공시 이후에 주가가 급격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제품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셀트리온하고 공동 개발해서 공급 계약이 사실 재작년,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약약품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동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사의 도내 폐지, 패치제 관련된 사업도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저기 이 일종의 뭐 트라우마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2020년, 2021년 그 장을 겪고 나니까 그때 엔터저 한참 좋을 때 우리 난리쳤던 거 보세요. 정권사 리포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게임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SBS BG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다가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우니까 어떨 때는 얼핏얼핏 기억이 남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막 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한테 혹시나 또 그거 할까 싶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단독 보도 얼마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첫째. 네네. 작년부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 보도는 없어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 얘기가 슬그머니 들어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 빈살만 왕세자 왔을 때 그때 무슨 시티입니까?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네네. 그거 지금 얘기하나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단독 보도를 얼마까지 신뢰해야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로봇? 로봇이요. 자, 로봇 관련해서 여기 이제 좀 이재무 대표님께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갈만한 놈과 그냥 덩달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구분할까요? 일단 그 단독 보도 네. 기사 관련해서 의견을 먼저 드려보면은 네. 저도 그 소장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신뢰성 저는 한 10% 정도면 많이 본다라고 봅니다. 단독 보도를? 네네. 10%. 그만큼 이제 추정 보도도 굉장히 많고요. 예. 추정 안 된 내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보도 기사는 늘 보실 때 특히 그 단독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일단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산업용 로봇과 이제 협동 로봇 이 정도는 일단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협동 로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나름대로 시장 성장성 여기서 수혜가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실적도 괜찮은 네네 건가요? 그렇죠. 네. 실적은 아직까지 다 적자예요. 아직은 이들 적자. 기업들은 다 적자인데 향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끔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단순 로봇 청소기 정도 파는 기업들이 있고요. 교육용 로봇 이렇게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실적 나오기도 어렵고 성장성도 굉장히 적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그 자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로봇도 분야가 있는데 네. 분야별로 보실 때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쪽으로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협동 로봇은 사람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공간에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협동 로봇 같습니다. 개념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은 또 3월 1일 휴일입니다. 2월 달도 사실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한 흐름이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었고 또 어제는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죠. 반면에 코스닥은 테마주들 강세로 하단이 견고하게 좀 지지되는 양상이었고 2차전지 소재라든지 AI 또 로봇 관련주들 강세가 이렇게 순환매를 나타내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 증시 전망도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를 좀 확인해 보죠. 코스피가 0.6% 상승합니다. 2,417포인트, 2,420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참 시장 흐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코스닥도 0.5% 올라갑니다. 784포인트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순조로운 출발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6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0.89% 올라가고요. LG에너지 솔루션도 1.7% 상승합니다. 51만 7,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 올라가죠. 77만 3,000원.
원이고요. 삼성 SDI도 1% 올라갑니다. 68만 5천 원에 거래됩니다. LG화학 1.2% 상승하네요. 66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네이버도 1.4% 올라가네요. 21만 1천 원이고요. 기아도 0.6% 올라가면서 7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4% 떨어집니다. 사실 최근에 또 이틀 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줬고 오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만 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LNF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2%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2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상승합니다. 5만 5천 원이죠. 에코프로는 1.4% 떨어지네요. 27만 6천 원. 카카오게임즈가 0.6% 상승하고요. SM이 1% 떨어집니다. 11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HLB가 1.7%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0.3% 상승하죠.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이고요. 리노공업이 0.3% 상승하면서 1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2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9억 원, 외국인은 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50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446억 원, 기관은 5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9시 2분 지나가는데요.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장중에 달론 환율이 1,320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이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오늘은 떨어집니다. 달론 환율 5원 하락한 1,31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네, 협동로봇 개념 알기 전에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또 강하단 말이죠. 강하죠? 예. 강하고 저의 이 넥타이 색깔로 이거 찍기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버건디네 오늘. 예. 그러면 약간 상승에 베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그래도 오를 것 같다는 그런 그걸로 했는데 강하긴 강합니다. 우리가 2,500도 버거웠지만 2,400도 단단하네요,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제 환율 약간 좀 오버했던 거 오늘 좀 되돌리는 상황인데 오늘 1,318원이요. 예, 그렇죠. 예. 올라올 때 고비였던 1,303원을 갖다가 다시 내려간다면은 주식 시장도 좀 안심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공방입니다. 이 양쪽을 바라보는 세력들의 고집을 쉽게 안 꺾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버스 투자는 개인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보니까 TQQQ는 원래 많았는데 갑자기 또 SQQQ 또 하방 쪽도 레버리지 쓰는 그쪽도 돈이 좀 제법 들어온다니까 지금 막 진짜 곰하고 황사하고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협동로봇 개념 그럼 좀 바로 들어볼게요. 협동로봇. 네, 협동로봇 사실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있고요. 옆에 이제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거고. 같이 일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커피 같은 거 내릴 때 사람이 내릴 수도 있지만 이제 로봇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그 치킨 같은 거 튀길 때 시간 같은 거 딱 체크해가지고 계속 치킨이 튀겨주면 옆에서 사람은 포장만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개념들. 그래서 함께 옆에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요즘에 많이 쓰이잖아요. 네, 실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간판 같은 거 보는데 로봇이 수술한다 이렇게 하면서 광고하는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계를 들였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좀 뽑아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실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 로봇들을 많이 들인 이유가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나중에 이제 대체했을 때는 더 이 병원 측에서 볼 때 이득이다 이러기 때문에 많이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딴 얘기입니다만 기대돼요, 딴 얘기. 아니 지방에 소아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연봉 4억을 갖다가 제시했는데도 없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현실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습니다만 그래 진짜 이 로봇은 여러 분야에서 결국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근데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자, 도로에 다닐 수 있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뭐, 예. 뭐 자율주행, 뭐 예. 배달 로봇, 뭐 서빙 로봇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예. 그것도 로봇의 하나 이제 분야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쪽 분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시장 규모는 작다라고 이제 봅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거기 이제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대기업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미 실증 테스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19년도부터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테스트는 이제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규제가 이제 많이 안 풀려 있고 뭔가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풀리면서 실제로 도로에서도 이제 다니는 배달을 하는 로봇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때까지는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어깨 부딪히면 시비가 붙었는데 이제는 가다가 이제 로봇한테 발뿌리 걸리고 이러면 이제 시비도 못 걸고 어떡하죠? 아유.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되면 생각해 보죠. 뭐. 우리 또 이지문 대표님 나오시면 또 탐방 다녀오시는데 그러니까. 한번 소개를 한번 네네. 받아야 되는데. 예. 요새 뭐 한참 뭐 인기 있는 뭐 그런 종목은 아니라서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슈비츠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슈비츠가 이제 안광학 쪽, 그러니까 안과와 관련된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글로벌적으로도 시장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기업. 글로벌리? 나름대로 네 강소 기업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기업인데 시장에서는 약간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작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189억을 기록을 했는데 21년도 영업이익이 9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 가까운 이익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의료기기 쪽은 잘 보시면은 이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굉장히 많은데 동사가 이 판매 체계를 바꿔가지고 대리점 매출을 없애버리고 직판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 대리점에 주는 유통 수수료 이걸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익이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과 같은 경우에 안경점으로 나가는 기기가 있지만 안과, 병원으로 나가는 기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병원 쪽으로 나가는 기기 매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20년도,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 쪽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20% 정도였는데 작년에 무려 3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병원 쪽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단가도 훨씬 더 높고 기업 입장에서 마진도 더 남길 수 있는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 추세는 올해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입니다. 동사가 상해 휴비츠라고 하는 제조법인이 있는데 예. 작년 상반기에 셧다운을 해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는 이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법인에서도 최대 매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새로운 분야의 의료기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3월 달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어떤 분야이고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3월 달에 공개가 된 이후에 이 제품을 이제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도 할 거고 판촉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여기에 많이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가 밸류에이션, PER 기준으로 볼 때 4배에서 5배 정도 거래가 됩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정도까지 낮게 평가받지 않는데 동사가 왜 이렇게 낮게 평가받냐면 결국 안과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서만 지금까지 사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다각화가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이 제품이 등장하면 제가 볼 때 주가 리레이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슈비츠 3월 달이라고 했거든요. 예. 신제품 공개되는 거 한 번씩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고령화 시대에서는 안과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과 쪽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익은 계속 늘고 있고 장비도 늘 교체 수요가 있는데 신규 시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3월 새로운 달에. 시장 쪽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성장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님 전에 한번 소개해 주셨던 캠트로닉스 말이에요. 네네.
요거 지금 뭐 데일리로 보나 위클리로 보나 아주 기술적으로 묘한 데 와갖고 주가가 꿈틀거립니다. 한번 요거 AS 차원에서 한번 묘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묘하다는 게 지금 200일선을 뚫을 듯 말 듯. 조금 더 가면 또 200주기 평선이 이렇게 살짝 가로막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시세가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요거 뭐 한번 좀 봐주시죠. 사실 뭐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큰 종목 사실 아니에요. 네. 근데 지난주에도 일정 정도 시세가 좀 나왔고요. 지금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 쪽에 24년도부터 해서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널을 만들기 위한 공정 중에서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요거를 지금 캠트로닉스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도화되면서 시세가 좀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캠트로닉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걸 위해 가지고 2월 달에 시설 투자한다고 공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뉴스가 내용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정적으로 사업에 진행된 스토리가 만약 떨어지다 보니까 이 캠트로닉스의 OLED 사업 쪽 올해 크게 주목 안 했었는데 이쪽도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 제가 24,000 정도 제시해드린 것 같은데 올해 잘하면 여기를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네. 좋게 보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오랜만에 이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거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이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시장이 이목을 끌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관전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테마 산업도 좋고요. 네, 일단은 뭐 어제 개막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개막하자마자 이제 보도 교수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어디서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에서 열리는 스페인에서. 행사이고요. 네네. 항상 이제 세계 3대 IT 전시회라고 해서 미국에서 1월 달에 열리는 CES, 그리고 2월 달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MWC, 그리고 9월 정도 독일에서 열리는 IFA,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어떤 전시회를 세계 3대 박람회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스페인에서 열리는 행사이고 또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이죠. 과거에는 여기 중심으로 많이 집중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뭐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가장 큰 화두는 메타버스하고 인공지능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국내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도 전시 부스를 다 마련했고 가장 핵심적으로 소개하거나 하는 제품들이 다 인공지능 관련된 솔루션들입니다. 그만큼 이쪽 섹터가 핫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홍보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와 또 연관되어 있는 협업 이야기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역시나 주식시장은 또 발빠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관련 섹터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거는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원래는 약간 요 IPO 쪽에서 뭐 따상따상 소리 좀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러고 나서 그 이후 주가 추이가 어떤가요? 일단 제가 그 1월 달에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우리 IPO 시장 어떨 것 같냐 예. 여쭤본 적이 네네네. 있어서 올해 아마 무조건 좋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1월 달, 2월 달 제가 2달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나름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스펙 상장한 기업하고 분할 재상장한 기업은 제가 제외시켰는데 10개 기업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예? 일단 공모주 때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다 수익입니다. 그만큼 올해 화면에 나오네요. 네네 IPO 수익이 상당히 좋았던 거고 상승 여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게 오른 기업이 59%이고요. 가장 많이 오른 오브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34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모주 때, 그러니까 공모가에 사신 분들은 일단은 상승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해도 이익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IPO 시장은 1월, 2월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좋았었고요. 아마 이 분위기는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중소형주 중심으로 일단 많이 올랐고요. 섹터,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전망, 이거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했다 그러면 무조건 올랐던 것이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소위 말하는 대여급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번에 보니까 IPO 대부분 실패해서 상장 철회 또는 지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오아시스라고 하는 기업이 네. 이번에 상장 철회를 하면서 이쪽 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IPO 참여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시가총액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참여해 보시는 거를 계속적으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